오늘은 미국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사회보장연금 시스템에 몇 가지 큰 변화가 시행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스템 개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니어 분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는 변화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발표한 이런 변화들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이슈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충격, 종이 체크가 완전히 사라진다.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변화는 바로 종이 체크의 완전 폐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9월 30일부터 연방정부의 모든 급여에서 종이 체크가 사라집니다. 사회보장연금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재향군인 수당까지 모두 전자 송금으로만 지급됩니다. 현재 약 50만 명, 전체 사회보장연금 수급자의 0.8%가 아직도 종이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접 입금이나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변화의 이유로 사기 방지와 비용 절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이 체크는 전자 송금보다 16배 더 분실이나 도난 위험이 높습니다. 아울러 종이 체크 발행 비용은 건당 50센트인 반면 전자 송금은 15센트 미만입니다. 수치상으로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이지만 이 변화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종이 체크를 아직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 계좌가 없거나 전자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갑작스럽게 전자 시스템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배제와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 체납학자금 압류 강화. 교육부가 팬데믹 시기 중단했던 체납학자금 대출 상환 및 추심을 지난 5월 재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연금 압류도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체납자의 경우 월 수령액의 최대 15%까지 공제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보증한 부모님들, 늦은 나이에 재교육을 받으셨던 시니어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적은 연금에서 15%까지 빠져나간다면 생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타격,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 대폭 인상.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는 바로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 인상입니다. 2024년 월 185달러에서 2025년 206달러 20센트로 올랐습니다. 무려 11.5% 인상된 겁니다. 문제는 이 보험료가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COLA로 평균 49달러 인상을 받았지만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만으로도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연금액이 적은 분들일수록 이 타격을 더 크게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부담,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선 확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선이 16만 8,600달러에서 17만 6,100달러로 올랐다는 소식도 부담입니다. 연간 7,500달러가 추가로 과세 대상이 된 것이죠. 현재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분이라면 사회보장세로 6,200달러를 내고 있고 20만 달러를 버시는 분이라면 17만 6,000달러까지만 과세되어 똑같이 상한선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불편, SSA 사무실 예약제 의무화. 올해 1월 6일부터 사회보장청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전 예약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권고사항이었던 것이 이제 필수가 된 겁니다. 사회보장카드 발급 신청까지도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언뜻 보면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전화 예약도 어려워하시는 고령자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생긴 셈입니다. 모든 변화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올해 가장 큰 호재는 사회보장 공정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1월 5일 법안이 통과되면서 WEP와 GPO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280만 명의 교사, 소방관, 경찰관,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7월 7일까지 이미 310만 건의 지급이 완료되어 총 170억 달러가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일부 수급자는 월 1,000달러 이상 혜택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보장 공정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WEP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주의 교사, 연방공무원, 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GPO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정부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배우자나 사별자,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었습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My Social Security 계정에 로그인해서 연금 내역을 확인해 보시거나 사회보장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소급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많은 시니어분들이 느끼시는 건 바로 체감, 물가와 COLA 인상률 사이의 괴리감입니다.
최근 5년간 COLA 변화를 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9%, 2023년 8.7%로 급등했다가 2024년 3.2%, 2025년 2.5%로 다시 급락했습니다. 2023년 8.7%는 무려 40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2024년과 2025년 COLA가 생활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핵심은 COLA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현재는 CPIW, 즉 임금근로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CPI, 고령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합니다. CPI를 적용했다면 더 높은 인상률이 가능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니어들이 주로 지출하는 의료비, 주택비, 교통비 상승률이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이 체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가장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직불 카드로 마스터카드와 제휴되어 있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1-800-333-1795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gov.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주소 정도입니다. 카드가 도착하면 활성화 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ATM에서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월 사용 수수료는 없지만 ATM 이용 시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히 Direct Express ATM이나 MoneyPass 네트워크 ATM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먼저 MSP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메디케어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QMB, SLMB, QI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 소득이 개인 기준 21,870달러, 부부 기준 29,580달러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주정부 메디케이드 사무소나 SHIP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COLA에 대한 전망도 엇갈립니다.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2.7%를 예상하고 있고 독립정책 분석가 메리 존스는 2.8%를 전망합니다. 2025년 2.5%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시니어들의 체감 물가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고갈 시점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2034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9년 전망보다 1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만약 2034년에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법률상으로는 자동으로 급여가 삭감됩니다. 상당한 수준의 연금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종이 체크를 받고 계신다면 즉시 전자송금으로 전환하세요. 다이렉트 익스프레스 카드는 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WEP나 GPO의 영향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사회보장청에 문의해서 소급,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체납 학자금이 있다면 사회보장연금 압류 전에 상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상환 계획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면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MSP나 엑스트라 헬프 프로그램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 변하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런 변화들도 부담스럽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셜연금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도 시니어들의 체감 인상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는 결국 최근 몇 년간의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이 시니어 체감 물가에 비해 작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의 큰 폭 인상이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OLA를 많이 올리면 미래가 걱정이고 적게 올리면 당장 생활이 걱정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사회보장연금 인상은 시니어 체감 물가에 비해 작아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셈이고 이것이 바로 시니어들이 느끼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표면적으로는 시스템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이지만 실제로는 시니어분들에게 상당한 적응, 부담을 주는 정책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일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종이 체크 전환, WEPGPO 소급 급여 신청, 메디케어 지원, 프로그램 확인 등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 실제, 시니어들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의 간격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